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단연 첫 번째 뉴스는 춥다는 겁니다. 서울이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날씨니까요. 꽁꽁 잘 입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어제 시끌시끌했죠. 공수처법 국회 통과,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수처법으로 시끌시끌한 사이에 묻혔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을 포함해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죠. 선거 사범이 특별 사면된 거는 2010년 이후에 처음인데, 여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포함이 됐고요. 야권에서 사면 요구가 계속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들리는 따뜻한 소식이 있었죠. 전주 노송동에 중년의 한 남성이 기부금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그런 기사가 꼭 났었는데, 올해는 이게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난 지 20년이 되는 고마운 해인데, 이 돈이 든 상자를 주민센터 뒤편에 놓고 왔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가봤더니 그 돈 상자가 없어졌습니다. 돈 상자가 잠시 방치된 틈을 타서 누군가 훔쳐간 건데, 다행히 CCTV 추적 끝에 4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고 훔친 돈도 6천여만 원 모두 회수했습니다. 어디 그걸 훔칩니까? 그래요. 전기 덜 쓰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있었죠. 그게 내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혜택을 받은 가게 입장에서는 혜택이 폐지되면서 전기요금이 약 10% 정도가 오르게 된 거고요.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전력에 적용되던 특례 할인도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죠.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이 무척 춥습니다. 어제 날씨 생각하시고 그냥 외출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오늘은 든든한 패딩에 털 목도리, 또 털 장갑까지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은 춥지만 하늘 표정은 깨끗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 맑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겠습니다. 또 인천, 김포 등 서쪽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는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항공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4도 선으로 어제보다 매우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날씨 화면에 나왔던 어묵 국물이 어쩜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이) 이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마무리해야 할 일 다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건강검진 막 밀려 있다 보니까 뭐 내시경 검사의 경우에는 내년으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던데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저도 좀 급하게 받았어요. 아, 그쵸? 네, 올해 가기 전에 받아야 될 것 같아서. 11월, 12월에 막 밀려요. 네. 어떠셨어요? 아, 예희 씨는 꼭 방송국에서 건강검진 받았냐 그러면 빨리 가서 받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제 받아야지 마음만 있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올해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번 받아야지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다 받으세요? 사실 저도 30 넘은 다음부터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받으려고 이제 하고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꿀팁이 웬만하면 연초에 받아요. 연초에. 연말에는 너무 정말로 사람들이 맞아. 많이 몰리게 너무 되니까 많죠. 검진센터에서도 사실 계속 대기도 길어지고 의사분들의 피로도도 어느 정도 네. 높은 걸 아니까 네. 웬만하면 연초에 받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네. 한 원장님은 받으셨어요? 네, 저도 2, 3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받고 있고요. 보통 봄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딱 한 줄이었거든요. 예산 없이. 맞아. 근데 요즘은 경계치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절 걱정해주는 장문의 편지가 쭉.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한의학에도 이런 건강검진 같은 게 있나요? 한방 병원급에서는 이제 한방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QSCC라는 이제 체질 검사도 있고 경락 기능을 측정하는 양도락 검사, 또 이제 설진을 눈으로 보지 않는 이미지 평가로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계들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증상을 판단해서 셀프 건강검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코너를 잘 보시면 네. 말미에 스스로 증상을 잘 판단해서 집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예고까지 해주시고. 이게 말미에 나오니까 끝까지 채널 못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검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네. 솔직히 뭐 1, 2년에 한 번씩 이제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 안 하면 뭐 이렇게 벌칙도 주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저 같은 연예인이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이게 뭐 이게 비싸기도 하고 누가 네. 강제하지 않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우리끼리 가려고 그러면 한 3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이게 아니,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회사 건강검진 받았는데 네. 올해는 국가건강검진 받았어요. 네. 진짜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가검진이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 좀 그래도 되나?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뭔가 조금 그냥 대충 해줄 것 같고.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요. 이제 실제로 국가검진이 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기도 하고 본인이 내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저렴한 검사 아니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해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데가 달라. 회사에서 이제 돈 많이 내고 하는 데는 좀 가운도 좀 괜찮고 좀 그래. 근데 국가건강검진은 거기 왜 그게 저 위층에 있으면 이건 좀 지하층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기분이가. 네. 네, 같아요. 그죠. 저는 건강검진에서 근데 다른 것보다도 네. 이렇게 검진 받으면 이런 게 나와요. 결과표가 네. 나와요. 그럼 모르겠어. 이거 봐도. 그래서 대충 뭐냐면 정상 범위가 있고 제 결과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정상이구나 이런 거지 다른 건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 것도 한번 보시면 저도 대부분은 정상이에요. 아직 뭐 나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리 정상이어도 이게 안전 범위가 맞는지 뭐 이런 궁금증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해도 이게 정상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정상이면 괜찮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 판정 받은 게 의학적으로는 큰 질환이 없을 뿐이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좀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계속 의사 선생님 붙잡고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짜증내실까 봐. 네, 집에서 그냥 보면 약간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요거는 꼭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아까 정상 수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검사 기관마다 그 정상 범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반드시 그 옆에 있는 비교표를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여기서 정상이 나왔다고 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아예 어떤 질병도 없는 깨끗한 상태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있는 범주에 속한다는 거고 또 역으로 말하면 이상 수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는 나의 건강
건강 상태나 나의 생활 습관이랑 요 검사가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좀 벗어났다 그래도 안심해도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상이라고 해도 좀 위험한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하나하나 천천히 좀 보고 싶어요. 그래 볼까요? 그래서 일단 건강검진 항목들이 뭐 물론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공통되게 있는 게 아까 얘기하신 국가검진에 있는 일반적인 검진 항목들 위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검진표를 이제 결과표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사실 거기에서 보면 국가검진을 할 때 보면 정상이 있는데 정상도 정상 A, 정상 B가 있고요. 일반 질환 의심, 질환 의심, 그리고 또 유질환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 A, B가 뭐지? 둘 다 그냥 괜찮은 건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정상 A가 이제 말 그대로 정상 수치인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정상 B는 이제 검사 결과 그 수치상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기 관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질환 의심이나 질환 의심은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발견이 돼서 뭔가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유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하여간 그 항목이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요것만큼은 꼭 보세요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그 신체 계측이에요. 키랑 몸무게가 나와 있죠. 네. 요즘 특히 이제 30대 넘어서면서부터는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딱 체중만 보시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빠졌네, 작년보다 쪘네 이러시는데 사실 내가 비만인지 지표를 확인하는 건 체질량 지수예요.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를 모두 고려한 지수이고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사실은 단순 신체 계측보다는 그 체성분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빠지진 않았는지 또는 내가 체중이 빠졌다고 해도 근육만 빠지고 체지방은 늘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미처 이런 체성분 검사까지 못했다. 그러면 대신 볼 수 있는 게 이제 허리둘레죠. 예. 허리둘레를 측정을 해봐서 내가 정상 체중이라고 해도 허리둘레가 지나치게 두껍다면 내장 지방 비만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데 저 당뇨 있냐? 맞아요. 또 그다음에 뭐 고혈압 있냐? 뭐 그죠. 이런 거란 네. 말이에요.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공복혈당이에요. 네.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후에 혈당을 측정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당뇨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상 수치는 100mg per 데시리터 이하일 때 이제 정상이고요. 당뇨 진단 기준은 126. 이에요. 그래서 100에서 125까지 이 사이 값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당뇨 전 단계인 거죠. 다만 이 수치가 한 번 높다고 해서 바로 당뇨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높았을 경우에는 추가 검사나 반복 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와 상의해서 추가 검사들을 받으실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던데 간혹 가면 이 수치가 정상인데 고지혈증 약을 먹어라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콜레스테롤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총 콜레스테롤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밑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이제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또는 줄여서 TG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총 콜레스테롤이 똑같이 정상이다라고 해도 이 세부적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 반대로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높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하면 치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부 항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입자가 굉장히 작고 또 몸 안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정상치보다 높은 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몸속에서 이제 산화가 돼버리면 혈액 자체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관벽에 잘 달라붙기가 쉽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유발하기 쉬운 콜레스테롤이에요. 문제는 얘가 좀 진단 기준이 복잡해요. 13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 이제 뭐 이상이 있다, 수치가 높은 거다라고 하는데 흡연자이시다거나 내지는 본인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100 이하로 더 낮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태에 맞게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건강 신호등 표시에서 빨간색인지 뭐 노란색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네. 예? 나쁜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게 나왔고. 근데 치료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요, 사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인 경우가 많아요. 중성지방도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요, 계신데, 중성지방도? 네, 역시 얘도 너무 높게 됐을 경우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성지방은 너무 높으면 췌장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하면 높은 정도와 내가 갖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성의 정도를 비교를 해서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간이잖아요. 그렇죠. AST, 뭐 ALT, ALT, 또 감마 감마 GTP 뭐 이런 거잖아요. 뭐가 요거는 복잡해요? 정상이네. 간정상. 간 수치가 간이 해말고. 애기간이다, 애기간.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나 간 수치 정상이야. 내 간은 예, 예. 깨끗해라고 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미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 간염으로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내 간이 반드시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고요. 또 지방간이 있을 때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발달하기 전까지는 피 검사상에선 정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세 가지 수치를 다 봐야 되는 게 AST나 ALT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간염을 보게 되는 이제 지표이고요. 이게 높았을 경우에는 감마 GTP를 같이 보셔야 돼요. 아하. 이게 이제 좀 알코올에 대해서 반응성이 높은 편이라서 네. 간염 수치가 올랐을 때 단순 지방 간염인지 알코올성인지 내지는 담도성 질환인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감마 GTP 하나만 올라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가지 수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네.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딱 요렇게 건강검진에 나온 사람들이 요 간 수치하고 요 콜레스테롤을 알아가지고요. 요거 딱 떴나, 간이 해말고 한잔 하지?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 오늘 안 되겠다. 수육 먹자, 수육. 해먹자, 회. 맞아요. 근데 이거 안심할 수 없다는 거네. 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수치가 좀 높다 싶으면은 술을 좀 적게 먹고 기름진 걸 좀 덜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간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비가역적이진 않고 가역적으로 돌릴 수는 있거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감마 GTP에 대해서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단순히 간염 있을 때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사성 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다는 최근에 연구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내가 감마 GTP가 항상 높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또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요건 꼭 보세요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저는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수치, 혈색소 수치를 반드시 체크를 빈혈이네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바이러스성 간염의 위험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A형 간염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나이에 있는 분들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네. 자, 판넬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90일 때. 고혈압. 이건 고혈압. 고혈압 진단 기준이죠. 예. 사실 정상은 120에 80이라고 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140에 90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네. 122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이미 혈압이 높다고 진단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140에 90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이니까 요 선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고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검진을 하시는 게 좋죠.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속할 수가 있어서요. 네. 본인이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흡연이 있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저것보다 수치가 조금 더 낮더라도 정상치 이상일 때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건 저혈압이다. 이런 맞아. 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이제 흔하게 들리죠. 근데 보통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장 수축기 혈압이 90,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를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혈압이 낮게 되면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나 심장, 콩팥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각하게 사망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저혈압에 의한 중풍도 있는데요. 압력이 낮아서 대뇌 피질까지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시키지 못하니까 네. 뇌 중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혈압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을 발병 가능성이 2.54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혈압이 낮으면 이제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심혈관 질환을 발병 가능성을 좀 낮추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왼쪽이 수축기 혈압이고 오른쪽이 이완기 혈압인데 혈압이 높아질수록 왼쪽 보면 상대적 위험도
발병 위험도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져요. 네.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가 이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에 의해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은 상태의 일반적인 저혈압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혈압이 낮은 분들 보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손발이 차고 무기력 증상도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은 고혈압도 문제지만 저혈압도 정상 혈압으로 어떻게든 좀 바꿔주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저혈압인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십시오. 고혈압 140에 90 이상이면은 그 고혈압 가가지고 네.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저혈압은 90에 60이죠? 이하. 90에 60 이하. 예, 공복 혈당입니다. 100. 아, 이거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당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정상 수치가 100mg/dl예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당뇨는 아니고요. 당뇨는 126 mg/dl 이상일 네. 때거든요. 근데 그 사이는 당뇨 전 단계. 그럼 나 당뇨 아니네,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네. 당뇨 전 단계는 당뇨로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당뇨 수치는 한 번에 검사가 되지는 않아요. 진단이 한 번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당뇨 기준에 속하는 수치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같은 검사를 반복해서 네. 몇 개월 있다 검사를 하신다거나 너무 높을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네.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진을 받으시는 거니까 일단 지나치게 걱정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세 번째 한번 보시면 혈색소 수치 이상은 아. 뭐가 좀 많네요. 여기 높으면 당뇨하고 관절염, 백혈병. 백혈병까지. 어이구. 오. 사실 혈색소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혈색 수치가 떨어지는 빈혈이에요. 네.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빈혈 수치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네. 통해서 뭐 철 결핍성인지 내지는 또 다른 미세 원인들이 있는지를 좀 밝혀내는데요. 가끔 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대부분은 흡연자이신 분들이 좀 자연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고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심을 해본다는 거지 진단 기준에는 속하지가 않으시니까 한번 걱정을 너무 크게 하신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나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는 게 하나는 기준치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백혈병이 있는 경우에도 백혈병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수치나 적혈구 수치 같은 것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상을 줄 수가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수치가 떨어져 있다거나 지나치게 수치가 높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백혈병에 관한 검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혈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같이 볼게요. 예, 염증 면역력이네, 백혈구 수치는. 우리 이제 면역력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걸 가장 이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백혈구 수치예요. 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건 이제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감소했다는 네. 거고, 백혈구 수치가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몸속에 염증 상태가 있게 되면 싸워야 되는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게 예.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을 때 단순 염증 반응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 백혈병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ESR이나 CRP 같은 이제 네. 염증 수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고 어느 정도 수치가 사실은 저 정상이 저희가 4,000에서 1만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낮을 1,000 이하로 너무 심하게 뚝 떨어져 네. 있다거나 하면 면역력에 분명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네. 요거는 아까 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네. 그죠? 요 AST, ALT ALT? 이게 높으면은 간염 증상이 있는 거니까 네. 주의하라는 간염이나 말씀 담도 드렸고 문제. 요 밑에 거 보겠습니다. 요단백 양성, 단백뇨 의심, 신장 기능. 아, 이거 나 들어봤어요. 소변 검사에서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소견이고요. 원래는 신장에서 단백질은 걸러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몸에 꼭 네. 필요하니까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부분의 단백뇨는 실제로 신장 기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요로 감염일 때 부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역시 재검사를 받아보시고 꾸준히 단백뇨가 나온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건강검진할 때 소변검사 꼭 하는데 그때 하는 소변검사 말고 평상시에도 소변의 색깔이나 상태를 보고 건강을 점검할 수 있다면서요. 네네. 이제 소변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소변은 색깔을 보고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이제 맑은 노란빛을 띠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 제작진하고 같이 네. 만들어 왔나요? 인위적으로 소변은 실제 소변은 아니고요. 네. 만들어 온 겁니다. 네. 이게 정상 소변 색깔입니다. 아하. 네. 그렇죠. 색깔이 아주 맑은 노란색이죠. 저도 아침에. 과거의 한의사는 이 표현을 이 색깔의 표현을 호박색이라고 해서 호박. 호박색. 그 보석 호박 알죠? 아. 네, 그처럼 네. 맑은 색이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소변은 저 빨간 거는 그쵸. 보기에도. 진짜 이거. 혈뇨죠, 혈뇨. 신장이나 방광에 이제 이게 혈뇨인데요. 신장이나 방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혈뇨가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정상 소변으로 보이는데도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현미경상 혈뇨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상 소변으로 보여도 병원에서 문제가 있구나, 혈뇨가 보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이면 더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구나, 적혈구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색깔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어요. 철분 주사를 맞았는데 소변이 붉어졌어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네. 어두운 소변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철분이 산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고, 또 결핵약을 먹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요즘 비트 많이 드세요. 비트 많이 드시죠? 비트 색소 때문에 소변이 붉게 나올 수 있고, 좀 붉게 나올 수 있고. 한약재 중에서도 치자와 같은 붉은색 약들, 그것도 이렇게 붉은색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붉은색은 아니지만 아주 진노란 소변을 볼 수 있는데, 합성 비타민 C를 섭취를 한 뒤에도 소변색이 아주 진해지죠. 그런 경우는 또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노란 생은 또 그 훈련을 열심히 받은 다음에 막 힘들 때 몸에 운동을 무리하게 했을 그렇죠. 때 그때도 진노란 그때도 그래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정상 소변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소변 색깔이 너무 묵다, 물처럼 묵다. 네. 그러면 수분 섭취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면 묽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진하다. 그러면 탈수에 빠진 거니까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혈뇨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면 건강검진 할 때도 혈뇨 나오면 큰 병원 가보라 뭐 이런 말도 들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상적으로 요로 비뇨기계 쪽에서는 피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육안적 혈뇨도 있지만 사실 미세혈뇨라고 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적혈구 일부가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자멸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네. 검사 기록지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육안적 혈뇨 같은 경우는 눈으로 혈뇨가 보일 정도면 신장까지 올라가는 문제라기보다는 방광이나 이제 요로 쪽 문제의 가능성이 더 크고요. 오히려 이런 신장이나 사구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번 걸러주고 오랜 기간을 거쳐 나오다 보니까 콜라색 소변, 그러니까 갈색 소변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혈뇨가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요로 비뇨기계 쪽 문제다 보니까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있을 때,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게 있을 때 보이기도 하고 제일 흔한 건 방광이나 신장 또는 요로 쪽에 결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암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혈뇨가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니 방금 사구체 이상이 있으면은 콜라색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저 가운데 있는 게 딱 그런 거네요. 네, 실제로 이런 색깔의 콜라색이나 간장색의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철분이 이미 산화가 돼서 검어지는 건데요. 네. 사구체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이러면 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옆에도 2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좀 거품이 있는 것 같고요. 거품이죠.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이제 집에서 소변을 볼 때 흔하게 관찰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대변기에 소변을 놓게 되면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아침에 낙차 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낙차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요 비중과 그러니까 이렇게 대변기에 있는 물의 비중과 소변의 비중이 비슷하면 거품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비중이 무거운 게 떨어지면 거품이 생기거든요. 일단 불순물이 많은 경우에 거품료가 생기는데 가장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단백뇨입니다. 아까 민혜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단백질은 소변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단백질이 비중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단백질이 소변에 들어가 있어서 떨어지니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품료가 생기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구체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또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당뇨병성 신병증, 합병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단백뇨가 보이죠. 그런데 거품이 보인다고 항상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전날 등산을 했다거나 축구를 했다거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거품뇨가 생겨요. 이건 생리적인 단백뇨라 거품뇨, 단백뇨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푹 쉬고 있는데도 거품료가 생긴다. 네. 그러면 단백뇨가 빠져나갈 수 있겠다 해서 이것 또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수압이 되게 셌구나라고 이렇게 뿌듯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소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뇨기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뭐 내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저희가 계속 신장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신장내과로 가야 되나 비뇨기과로 가야 되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헷갈릴 거 없이 사실은 그중에 한 군데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과의 문제가 아니라면 알아서 이제 소견서 작성해서 다른 과로 보내주실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내가 조금은 가려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혈류와 단백뇨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신장질환의 가능성이 아까 높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신장내과로 가시는 게 좋고 단순히 미세혈류만 보인다거나 내지는 보이는 소변의 색깔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비뇨기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아까 단백뇨 말씀드렸을 때 하나 포인트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나오고 나면 진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네. 나 거품료 나온다. 근데 소변 보시고요. 내가 거품이 나와서 불안하시면 조금 더 보세요. 몇 분 이상 뒀을 때 꺼지면 얘기하신 대로 낙차에 대한 거나 큰 문제가 아닌데 몇 분이 지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거품이 계속 이렇게 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단백뇨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맨 끝에 마지막에 있는 게 약간 옅은 갈색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이렇게 갈색뇨가 보이는 경우는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황달이 있을 때, 급성 황달이 있을 때 소변이 갈색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간질환이나 이제 담낭질환, 담도질환이 있을 때 이런 갈색뇨가 나타나는데 담즙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죠, 소변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갈색뇨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변으로 건강을 체크해 봤고 또 다른 몸의 상태 가지고도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설진입니다. 혀를 보고도 이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과거 한의사들은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조선시대. 그래서 신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든 외부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망문문절이에요. 네. 망문문절은 봐서 하는 거고, 들어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거고, 절은 진맥이나 복진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눈으로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진을 통해서 질병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하나씩 한번 판넬에 볼까요? 있는데요. 정상형은 이건 정상 같네요. 선홍색. 네네. 정상현은 이제 다몽색을 띠면서 이제 매끈하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백태. 그 옆에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 목 말랐을 때도 이렇게 되지 않나요? 목말랐을 때 그 정도는 문제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백태는 이제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때 쉽게 관찰이 되죠. 요즘 같이 회식도 많고 과로도 하고 그럴 때 백태가 있다가 좀 쉬게 되면 또 회복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 태를 이렇게 양치할 때 벗겨보면 잘 벗겨질 것 같은데 벗겨지는 백태는 일시적인 문제인데 잘 벗겨지지 않는 백태는 신체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태도 그와 같습니까? 황태는 일단 병이 좀 심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이제 열이 있거나 화가 있을 때 노폐물 제거가 되지 않고 해독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이제 황태가 나타나죠. 뭐 치료는 이 반대로 이제 해독 능력을 키우고 대사 능력을 키우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쪽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나한테 백태가 생기고 이게 노란색으로 넘어가네 그러면 이 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런 질환을 또 철저하게 관리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태가 점점 깨끗해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기에도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도 같은 무늬가 있고. 지도설이죠. 네. 지도설은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보이는데요. 식욕부진이 있거나 위장이 약한 아이들, 또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애들도 지도설이 보입니다. 이 지도설도 몸 관리를 잘하면 좋아지는데요. 또 이제 곰팡이 감염에 의한 칸디다 균에 감염이 돼요. 저 지도설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가끔 자다 일어나면 이렇게 되던데. 테두리에 이 자국이 있는 거. 네네. 그건 이제 피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혀가 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혀도 붓거든요. 그래서 치아 사이에 밤사이에 껴있다가 아침에 보면 혀가 부어서 자국이 남는 거죠. 혀가 뚱뚱해진 느낌이 있어요. 혀가 무리한 거네. 그리고 이거 구내염 발생. 네, 구내염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로하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심각한 구내염 증상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생겼다가 좋아졌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제트병,
이렇게 좀 잘 낫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구내염이 생겼으면 피곤했나 보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구내염이 생기면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혀 밑을 보고도 뭘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요 밑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혀 밑에 가장 큰 정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설하정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설하정맥 모양을 보고도 다른 신체 부위의 혈관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요건 비정상 모양인가요? 네네. 정상 혈관이 한 번 있을까요? 네. 네. 요거는 비정상으로. 요거는 비정상이에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는 방법은요. 입을 벌리고 혀 끝을 위치 안쪽에 대는 겁니다. 네. 위치 안쪽에. 네. 위치 안쪽에? 안쪽.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설하정맥 저 한번 볼까요? 혀를 벌리고 혀 끝을 멀쩡하시네. 이 방법대로 보셔야지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 모양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정상 혈관 설하정맥의 모양을 보면요. 두께가 2에서 3mm 이내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혀 뿌리부터 혀 끝까지 길이가 5분의 3을 넘지가 않아야 정상인데 자, 문제가 되는 혈관 한번 볼까요? 네, 문제가 되는 설하정맥은 두께가 두꺼워져 있고 네. 울퉁불퉁하고 아, 네. 안 보여주시네요. 좀 진해요. 아까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두꺼워져 있죠. 색깔도 더 진해져 있고 이런 경우는 대사증후군은 발병 위험성이 높고 또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잘 낫지 않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예. 한 가지만 더 케이스를 볼까요? 안 좋은 케이스인 네, 거죠? 안 좋은 케이스.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심한 것 같아. 누가 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제 환자 중에 극심한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는 분인데요. 실제로 하지 정맥류가 다리 쪽에 생기지만 그 이유는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네.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 모든 이제 다른 신체 부위의 정맥 혈관의 탄력도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혈관 관리에 더욱 더 이렇게 철저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희고 좋으신데. 그러니까요. 번치신데. 저희 혀는 괜찮습니까, 지금? 네네. 즉석에서. 하지 정맥이 좋고요. 깨끗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너무 건강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혀 가지고 또 봤고,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손톱. 손톱이 있어요? 네. 저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네. 손톱이, 애기 손톱이. 내가 손톱을 지금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압력을 이런 가해져. 식으로. 힘 주지 말고 가볍게. 그렇죠. 보면, 색깔이 선홍색이고, 네. 매끈하고, 네. 눌렀다가 놨을 때 창백했다가 바로 빨개지는 아. 100점짜리 손톱입니다. 그래요? 오! 예인 씨는 볼 수 없겠네. 저는 그러니까요. 매니큐어를 좀 벗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그 손톱 치장을 많이 하셔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손톱 치장을 하셨을 때 좀 이렇게 하시기 전에 꼭 한 번쯤 관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한번 보면서 정리를 예. 그래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볼까요? 네. 사진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저기 보겠습니다. 나오네. 예. 지금 이제 왼쪽이 이제 정상 손톱 색깔이고 분홍색이죠. 뭐 바른 거 아니에요? 푸른 손톱은? 저게 문제가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제 저렇게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네. 손톱 색깔이 저렇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 또 심장 질환, 폐 질환, 또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른쪽은 반대로 너무 창백하잖아요. 그런 이제 심각한 빈혈이나 철분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수푼형 손톱. 수푼형 손톱은 어린아이들한테 요즘 많이 보입니다. 네. 철분 결핍에 있어서도 저런 손톱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또 이제 일종의 영양 결핍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간혹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뭐 영양 결핍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손톱에 이렇게 약간의 작은 기포들이 생기는 것으로 손톱이 손상되거나 외상이 있을 때 나타났다가 또 네. 곧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손톱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죠. 네. 손톱 무좀이 있어도 저럴 수 있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나 항생제를 복용을 하는 경우에도 손톱이 이렇게 좀 벌어졌다가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손톱만 봐도 건강을 알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소변으로 보는 건강, 혀로 보는 건강, 그리고 손톱으로 손톱. 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봤고요.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국가건강검진 얘기, 네. 그걸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검진
있는 이정수 씨도 받아봤다고 그랬네요. 아니요, 저는 안 받아봤는데요. 그냥 약간 그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왠지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조금 믿음이 덜 가가지고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잘 해도 됩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무료로 해주면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무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심부터 하게 되는 왜 거죠. 공짜로 해줘, 이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 아까 걱정하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받아보니까 이 층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는 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가운이랑 칭찬이. 네. 일단 건강검진 자체가 본인 부담금이 0원이어서 그렇지 나라에서 이미 그 비용을 다 지급을 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료거나 싼 검사는 아닙니다. 네. 일단은 국가검진만으로도 충분하시니까 사실 국가검진 받으시는 분들은 네. 이것만 꾸준히 지켜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네. 우리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비만이나 고혈압에 대한 부분, 뭐 혈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맞춤형으로 해서 결정이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가검진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검사들을 나중에 추후 따로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검사만 잘 지키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결과치 역시도 국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그래서 충분히 믿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거 알아볼게요. 국가건강검진, 그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국가건강검진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거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면 하죠. 좋겠다. 여기에다 심지어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까지도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골밀도 검사나 뭐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검사들도 하고 있고 또 뭐 고지혈증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내지는 연령별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에 대한 검사들이 충분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통통 검사 항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서 살짝 이야기 네, 나눠볼까요? 검진 항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비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신체 계측을 통해서 이제 보통 알 수가 있고요. 시각, 청각에 대한 검사들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혈압에 대한 문제들이나 신장 질환도 피 검사, 소변 검사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당뇨 검사나 간장 질환 그리고 폐결핵, 흉부 질환까지도 흉부방사선 통해서 모두 다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검사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성, 연령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화면, 네. 네, 아까 얘기한 거는 공통 기본 검사들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상지질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이대별로 추가가 될 수 있고 역시 나이대별로 비형간형 검사가 추가가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이 이제 높아졌을 때 골밀도 검사 그리고 남녀 모두 인지기능 장애나 정신건강 검사 같은 것들을 생애 주요 전환기 시점에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암 검진도 있죠? 일단은 아까 한 검진이 이제 100% 국가에서 하는 일반 검진이었으면 암 검진은 90%는 국가에서 비용을 대주고 10%만 이제 국민들이 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5대 암이었어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폐암까지 추가가 되면서 6대 암의 발병 여부에 대해서 쭉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폐암이 추가됐다라고 하셨는데 점점 이제 항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폐암이 작년에 추가되면서 6대 암이 된 건 물론이고요. 올해도 또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뀌어 있는 게 이제 결핵에 관련된 거예요.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서 확진 검사를 받게 되면 이런 진단비에 대해서 검사비를 모두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감염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 전염력을 막기 위해서 잠복 결핵 같은 경우도 치료비를 역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도 논란이 아무래도 많죠. 이게 불이익 받겠습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일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요?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는 불이익이 아닌데요. 5대 암 검진에 해당하는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암 환자 보건소 의료비 지원이 안 돼요. 보건소 의료비 지원은 뭐 그럼 얼마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이 원래도 나라에서 을 통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5%, 10% 정도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급여 항목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료 항목을 보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근데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전에 있는 시스템으로도 케어가 됐지만 비급여 항목은 케어가 되지 않아서 암 환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소마다 조금 진단 기준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어쨌건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5대 암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홀수년도 출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2017년에는 검사를 받았어. 근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년도에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20년도에 암을 판정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 검진을 진짜요? 이제 진단을 받기 그 직전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사실은 암이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고 이때 검사를 했으면 발견을 이미 미리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검사들 다 상관없이 검진, 그러니까 확진 검사를 받기 직전 검사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년에, 그렇죠, 그렇죠. 홀수년은 홀수년인데 제가 궁금한 건 홀수년에 태어난 분이 만약에 올해 건강검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년을 기다렸다가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2년 주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요. 일단은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반 공통 항목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내지는 연령별로 추가되는 검사 항목들은 좀 제한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때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받으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2019년은 홀수년도 분들이 받는 건데 네. 내가 2019년에 미처 못 받았다면 2020년 짝수지만 네. 다시 추가 신청을 추가 해서 신청. 받을 수 있다. 그럼 역시 무료로 공통 항목은 무료로 역시 받을 난 수 그냥 있습니다.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난 무조건 오늘 받으려고 그랬지. 세 번째는요, 국가건강검진 모두 무료다. 아까 설명드린 일반 검진은 본인 부담금이 0% 무료가 네. 맞고요. 암 검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 같은 경우는 암 검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대장암 검진은 대장 내시경이다. 요건 아니더라고. 요거 받아보시니까 네, 딱 아시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이제 작년에 조금 내용이 바뀌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원래 기존에도 대장암 검진 같은 경우는 분변 잠혈 검사라고 해서 이제 대변을 이용한 검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라도 그 잠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으로 가게 되고 이 검사들이 모두 무료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첫 번째 검사는 분변을 이용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쭉 알아봤는데 혹시 좀 더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원장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가 이제 건강검진이잖아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미병치병이라고 있거든요. 미병치병. 아직 병들지 않는 병도 병으로 보고 예방을 해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찾아내는 목적이 아닌 질병이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 선생님. 네, 역시 같은 의견인데요. 건강검진은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사실 노년기이신 분들도 많아지시고 전반적인 평균 연령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건강검진 그냥 어쩌다 한번 받는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수 내가 그냥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는 것과 같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요. 12월에 좀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민 선생님처럼 저도 그랬는데 바빠 죽겠는데. 민 선생님처럼 좀 진작에 하든지 네. 아니면 저 여름쯤에 가면은 사람 없더라고요. 네, 여름이 예, 그때 가면 또 서비스도 있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19년을 빛낸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황금 돼지띠였죠? 그렇죠. 네, 황금 돼지띠, 황금 돼지 해군 가득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돼지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하시죠. 2019년 황금 돼지해를 마무리하며 찾은 이곳은 돼지의 정이 듬뿍 담긴 돼지 복합문화공간. 연말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올해 돼지해인데 이제 돼지해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돼지도 만지고 돼지랑 놀러 왔어요. 그리고 먹으러도 왔어요. 만들어서. 왜요? 먹는 걸 좋아해서요. 그야말로 돼지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인데요. 1년 365일 돼지 가족들이 반겨주는 돼지들의 천국입니다. 얼굴만 봐도 복이 듬뿍 들어올 것 같죠? 맛있는 밥 줄게 복을다오. 너무 귀여워. 갑자기 몰리는 사람들. 배짱이한테 줘. 미소? 미소한테 줄까? 이 박스는 뭐죠? 우리 주야 여기 어디에다 넣고 싶어? 단이, 타요, 번개, 배짱, 타요야 이겨라. 이겨라? 무슨 경기라도 있는 모양인데요.
돼지 레이싱 하는데 누가 이길지 이렇게 번호에 넣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펼쳐진다는 돼지 레이싱. 이 돼지들이 경주를 펼친다는데요. 근데 달리기 선수인데 너무 늘어요. 조금 굶뜬 달리기 선수들. 오늘 경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요! 공기는 공기는 누가 얘들 다 이기면 어떡하지? 와, 선수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쯤 되면 돼지가 게으르고 느리다는 말은 모르는 말씀. 돼지가 이렇게 빨리 달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이쿠, 하나 둘 결승선으로 들어가는 돼지들. 알고 보니 간식을 위해 달렸다는 뭐라나? 이유가 뭐면 어떻습니까? 먹는 돼지도 보는 사람도 즐거운 운동 후 간식 타임. 아, 나 타요가 바로 1등이라고요. 타요가 1등에서 신이 난 사람들. 나 타이어에서 상품 받는 거야? 상품 준대. 나는 45번, 52번. 언니 왜 추첨용을 갖고 있어? 과연 누가 당첨자가 될 것인가? 45번이요? 상품은 한 돈으로 만든 육포. 잘 먹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요. 돼지들이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다리가 짧은데 되게 귀엽고 통통하고 밥을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키우고 싶어요. 꼬마 요리사가 입장하는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체험거리가 있는 곳. 이번엔 요리 경연이라도 펼쳐지는 걸까요? 소세지 만들 거예요. 소시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겸사겸사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잘게 다진 건강한 우리 한돈에 간단한 양념만 하고 조물조물 꾹꾹 반죽합니다. 생고기로 만든 소시지 보셨나요? 누구 줄 거야? 아빠, 엄마야. 좋아하는 소세지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애들도 호기심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추억까지 쌓는 고마운 시간. 조심조심 창자를 껴주고 한돈 소를 쏙. 인스턴트 소시지가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드니까 신기하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돼지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돼지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미니 동물원.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감성 자극 공간입니다. 돼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돼지 교육관까지 놀이와 배움을 한데 갖춘 이곳은 그야말로 돼지에 대한 모든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식탁에서 먹는 그런 먹거리 돼지만 생각했는데 생태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유통까지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의 현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돼지 사육 농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돼지 우리라고 상상하던 곳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건강하게 키운 돼지는 1등급 도장 탕 때려주고 특히 한돈은 아름다운 마블링의 소유자 사육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니 믿고 먹을 수 있겠죠. 한국에서 키우는 돼지들은 거의 180일 이상 사육기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지게 큰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고기가 육질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맛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육즙이 잘잘 이게 바로 우리 한돈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가족 간의 사랑은 더 커져가는 법. 사랑까지 듬뿍 넣은 이 한돈 상추쌈은 오빠. 어우 좋으시겠어. 사모님이 싸주니까 더 맛있어요? 그게 다예요? 제일 맛있죠. 고기도 부드럽고 자랑도 듬뿍 달려있고. 비계살의 그 쫄깃쫄깃함이 이거는 좀 있고 수입산은 좀 푸석푸석하다 그래야 돼요. 고기 살 육질도 그렇고 좀 그게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직접 만든 소시지도 곱게 불판 위로. 이게 고기인지 소시지인지 분간가지 않을 정도. 고기로 꽉 찬 속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소시지 아니겠습니까? 소시지 시식 타임?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맛? 아, 좋겠다. 달의 시식평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맛이래요. 내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맛은 좀 어떠냐고요? 파는 거는 엄청 짠데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짜고 직접 만든 거니까 제일 맛있죠. 올해 너무 한 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돼지 먹고 힘내서 꽃길만 걷겠습니다. 복도 듬뿍 정도 듬뿍 지금까지 돼지와 함께한 돼지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돼지해. 이제 쥐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돼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고요. 이번에 기업에 대한 얘기 할 건데, 기업은 뭐니 해도 이윤 추구가 기업의 가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회 기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의 경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사회적 기업들. 지금 만나보시죠. 산이 푸르고 물길이 맑은 경상북도 청도. 고요한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하는데요. 수상한 움직임의 사람들. 동네 주민도 총출동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물이 새갖고 천장이 좀 이리 내려줬다. 몸과 마음까지 추운 어르신을 위해 이분들이 떴습니다. 지금 이 강판이 이제 올라가서 지붕을 이제 덮을 겁니다. 강추위에 맞서 눈과 비, 바람까지 막아줄 지붕 공사를 하는 날. 노후된 지붕의 낡은 슬레이트를 강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한국보증공사의 주택보증공사의 기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그 지붕 개량이나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 전문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집수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좋아요. 좋네. 또는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해주면 참 좋다. 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오늘 마무리 다 되고 예. 오늘 저녁에는 또 따뜻하게 지낼 거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소외된 이웃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꼭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청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이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과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스마트홈 육성과 기농, 기촌 정책을 통해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텅 빈 학교에 정적을 깨는 흥겨운 우리의 소리. 옹기종기 모여 다양한 국악기를 연주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이곳은 바로 청도의 자랑, 국악예술단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역 내의 취약계층에게 이런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을 무상 제공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런 것들에 힘쓰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막함만 흐르던 폐교였던 이곳. 지금은 우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했는데요. 예술 단원들의 연습실이자 공연장이자 지역 주민들의 국악체험 공간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예술단은 지난 2016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악을 전공한 아이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는, 일자리가 없는, 그게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었는데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북 구미의 전통시장 선산 봉항시장. 경북 최대 규모이자 전국 3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전국에서 다 와요. 물가도 싸고 하기 때문에. 덤이 많아요. 덤을 많이 줘요. 맛있고 멋있는 선산 봉황시장 오세요.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이제 지금 뭐 보러 간다 했노? 국악 그거. 아, 국악 좋아하세요? 네. 우리 나이가 이제 국악 볼 나이 아니에요. 아이돌 좋아할 것 같은 나이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직접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국악예술단. 오늘은 경상북도 조금 특별한 여행의 일환으로 선산 봉황시장을 찾았는데요. 경상북도 내 지역에 있는 문화소외 지역이나 문화소외 계층들에게 국악 공연을 알리고 또 저희 협동조합의 홍보를 위해서 투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인지 공연장인지 어느새 국악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덕에 예술 단원들도 흥이 나는데요. 기분이 좀 상쾌하고 스트레스 싹 풀리고 그렇죠.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면은 또 그런 홍보 효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하든 우리 이웃들과 소통을 하든 이런 소통의 장으로는 잘 차려진 공연장보다도 이런 편안한 장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사는 법.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또 사회적 기업에게는 기회를, 청도 군에는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사회적 기업, 청도 청년 화이팅!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온주는 1도씩 올라가는데요.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기준으로 58.5도였고 모금액은 총 2,49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의 사랑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 2019년 한 해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오늘 모두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2020년 1월 1일 GT 스타들과 함께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뵈야 되겠네요. 네. 내일 뵈는 건데 1년 후에 뵈는 거. 그러네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